김어준과 김민석의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스피커의 권력인가 아니면 괴담 A유포인가 날카로운 평론가들의 시선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봅니다. 지금 장은 대통령이 만들어가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 분위기 하에서 대통령이 공급하던 신뢰자산에 올라간 면이 있는데 대통령이 순방 중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보니까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을 거라고.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네. 말하자면 빈집털이죠. 네. 김어준에 발끈한 김민석 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갔고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뉴시스 총리실에서 김어준 순방 중 국무회의 대책회의 없어라는 발언 사실과 다르다. 매일 개최했다. 오늘 오전에 뉴스공장 발언을 지적했는데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총리실 입장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오해와 혼선을 불러서 사실 기반 보도를 당부한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빼달라고 했던 그 문제 제기에 이어서 이번이 거의 두 번째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오피셜하게는 두 번째인 걸로 저도 알고 근데 있고요. 이거 도대체 오늘 뉴스공장 왜 그런 거죠? 왜 두 그러는 거죠? 번째인 걸로 알고 있고 예. 이게 좀 이례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총리실 단위나 뭐 네. 물론 각 부처 단위나 총리실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기사화가 됐다라는 거는 그 어떤 뭐랄까 안으로부터 나오는 이 항의의 정도가 조금 예. 수위가 셌다. 네. 내지는 뭐 분노의 수위가 셌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크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언론에 릴리즈해가지고 기사까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뭐 통신사까지 다 나갔는데요. 뭐 왜냐하면 얼마든지 기사 내지 않고 그것 좀 잘 똑바로 좀 합시다. 이렇게 뭐 출입 기자들 통해 가지고 각 부처마다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뭐 부처 대변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뭐지 구두로 그 뜻을 전달하기도 해요. 아니, 그 총리실은 공보 수석이 있어요. 네, 그 일을 합니다. 공보 그래가지고 수석이. 뭐 이제 좀 정정을 해달라라고 네. 요청하기도 하고 안 되면 뭐 이제 언중이라는 기관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단은 기사화를 했다라는 것은 뭐 여론에 또 뭐 어쨌든 판단을 또 맡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이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총리실과 뭐 갈등을 벌였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진 않고 다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에 근데 그것도 사실 보면 그 갈등은 맞다. 왜냐면 수백 번 빼달라고 갈등은 얘기했다고 맞죠. 했잖아요. 네. 네, 냉정하게. 수백 번 빼달라고 또 얘기를 했던 적도 있다고 하니까 그 첫 번째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뉴스공장 쪽에서 오늘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총리실에서 바로 직격 날리니까 예. 이거에 대한 반응이 아마 내일 또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갈등으로 가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오보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해당 언론사가 뭐 입장을 좀 일부 밝힐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봐요. 아니 근데 지금 국무총리실의 공보실장이 최혜영 전 의원인데 예, 그분 알죠. 네, 예. 최혜영 전 의원이 지금 이제 공보실장을 하고 있는 이제 현직입니다.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바깥에 낼 정도면은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지경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니 김어준 씨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한다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놓고 보면은 지난번에 그 엠바고 사건도 있었고 또 그래, 총리실에 맞아. 대해서 그 여론조사 안 빼줘가지고 또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이 또 있었고 이번에는 그 KTV 관련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고 그죠? 없던 논란까지 만들어서 난리를 쳤고 네. 오늘은 또 총리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김민석 총리를 이렇게 좌표 찍을까? 아니면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초반에 그 난리를 쳤었잖아요 한번. 근데 정성호 장관 이후에 갑자기 지금은 무슨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처럼 이재명 아니 무슨 국민의힘의 무슨 정권 총리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총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좌표를 찍고 왜 그렇게 이런 논란을 계속 만들어내지? 아니 오죽하면 총리실에서도 이런 기사 나간다고 해서 좋을 게 있습니까? 없죠. 아니 대한민국의 만인지상의 그 총리가 정권 2인자 총리가 유튜버랑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기사가 나가는 게 과연 정권에 좋을까요? 위상에도? 아니, 사실은 말이 위상에?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총리인데 국회 동의를 거쳐가지고 대통령님이 지명한 행정부의
예? 말이 안 되죠. 행정부 2인자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저는 이게 위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전 그런 생각이 정말 들고 이거는 뭐 김민석 총리의 문제가 아니라 김어준 씨의 이 오만함이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이걸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요. 뭐 만약에 뭐 딴지 게시판을 민심의 척도로 보는 분들은 저의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제 걱정은 이겁니다. 지금도 정권 초기인데도 김민석 총리를 우습게 보고 좌표를 찍어요. 그러면 정권 말에는 그 총리 어떻게 대할까요? 가로를 만들려고 하겠지. 정권 말에는? 가로를 아니 정권 초기 총리한테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총리한테도 이렇게 굴면은 지금 현재 장관들한테는 얼마나 더 함부로 할까요? 아니 뭐 장관까지 갈 것도 없어. 차관한테는 얼마나 함부로 할까요? 자기들 공깃돌이야? 아니 저는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정부 그것도 특히나 아니 저는 이재명 정부 응원하니까 지지하거든요. 전 이재명 정부를 응원해요. 아니 김민석 총리도 잘못할 땐 비판을 해야지. 근데 이런 식의 구설수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KTV 사건처럼 그렇지. 논란을 만들어가지고 정부의 힘을 빼는 게 과연 맞느냐, 좌표 찍는 게 맞느냐. 아,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이 한 되나? 번이 아니라 지금 여러 번이잖아요. 아니 지금 한 4-5번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열한 것만도. 그러니까 이게 그 총리와는 지금 두 번째인데 겸손이 힘든 거야 지금. 겸손이 힘들어 정말. 대통령이 순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을 거라고 본다.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 빈집털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비유 이게? 그거 김어준 씨가 있어요? 예. 그 장동혁이 주장하던 바 아니었어요? 아, 빈집털이요? 아니 아빠 없는 저기 자식이요? 지표 놨다고 그 대통령이 네. 싱가포르 갔을 때 그때 국민의힘 그 장동혁 지도부가 주장했던 바가 그거였잖아요. 지금 청와대를 2번 갔는데 1차, 2차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 네. 3월 처음에 지금 미국 이란에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왜 싱가포르 가서 나라를 비웠냐 그거거든요. 그런 네.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 근데 네. 김어준 씨가 저렇게 김민석 총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문장을 쓰는 것은 조금은 믿기는 어려운. 아,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총리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국무회의도 열어 중동 상황 대응 현황과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논의했다. 정부 활동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는 국민에게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다는 점에 유념해 국익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달라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전면전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랑 이렇게 저번에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 넌내만내 뭐 이걸로 이제 한판 했었었는데 김어준 씨가 이렇게 나오면 워낙 이제 또 영향력이 큰 스피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또 있을 법한 그런 이슈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사실 참 예전에 김민석 총리가 야인 시절에 그 결국은 이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층한테 밑보여서 오랜 이제 원외 생활을 했잖아요. 마포에서 따로 민주당도 창당하고 뭐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 김민석 다시 보기를 하자는 인터뷰 같은 걸 했던 게 김어준 씨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되게 인상 깊게 봤고 너무 이제 그 하루의 일로 모든 김민석이란 정치인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김어준 씨의 시각에 저는 그 당시 동의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 두 분이 이렇게 맞붙는 거 보니까 네. 참 권력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좀 양쪽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좀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인연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자면 장례식장에서도 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이해찬 총리 장례식장에서도 네. 두 분이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두 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결국 있는 거구나. 그동안 그 강이 뭐 덮였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잘 넘어가다가 왜 이 시점에 자꾸만 이런 두 분 사진이 같이 나오고 예. 반박을 하고 하느냐. 결국 뭐 차기 권력을 향한 차기 당 대표 혹은 뭐 당 대표도 있고 뭐 더 대통령. 나아가면 대권도 있고 우리나라는 뭐 임기 한 번밖에 못 하니까요 대통령.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근원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청래 대표는 참 든든하겠어요. 사실 이제 대통령이 뭐 당과의 뭐 갈등 이런 거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정리되나 싶었었는데 그건 연구 없다죠. 연구 왜 없어요? 없어? 갈등이 있지. 아. 그건 그게 있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건데 그걸 없다고 하는 게 근데 이상하다고 이제 저는 그 말씀드리는 갈등을 거고.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줄이는 방향의 어쨌든 멘트 같은 게 있었던 거잖아요. 굳이- 줄이는 방향으로.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지죠. 붉어지고 커지는 이런 방향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아주 너무 명확하게 뭐 김어준, 조국, 뭐 정청래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한 편에 또 반대편에 또 뭐 김민석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굳이 이런 분란을 왜 초래하는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이 아마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네. 자기 영향력이 조금 이렇게 감쇄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참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뭐라도 계속 할 거예요. 아. 잃을 게 없거든요. 본인 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나면 네. 정청래 대표 약간 정리된 분위기 송영길 뭐 요 뒤에 출연하시겠지만 뭐 그분 올라오지 야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그러니까 계속 싸움을 표현이 좀 그런데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은 김어준 씨다. 또는 정청래 대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하여튼 요거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좀 큰 뉴스로 좀 나오게 된 것 같고요.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섣불렀다고 생각해요. 둘 다. 아니 김어준 씨가 여기 김어준 설명을 해. 씨가 지적을 하고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뭔가 총리가 막 움직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뭐 비상 무슨 경제회의를 소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모습을 못 봐서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일 안 한 것처럼 해버리거나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총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갔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어떤 정치적 해석과 의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비판할 것 같으면 뭐 총리실에 취재 기자도 있으니까 총실에 취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비판을 했으면 되는데 맞아요. 네. 마치 대통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논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반박하는 자료까지 지금 낸 상황이에요. 제가 저 자료가 릴리즈가 될 때 겸공했었습니다. 듣고 있었구나. 아 그럼 저쪽으로 물어봤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와 이게 딱 뜨자마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생각이 들었는데 뭐 물론 그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실관계 얘기한 건 잘못했죠. 근데 이제 굳이 그 보도 자료까지 뿌려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서로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보면은 저도 보도자료를 많이 보는 기자이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놀랬던 부분이라는 거는 굵은 글씨와 밑줄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어떤 거냐면 발언 내용을 두고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김어준 씨의 말은 여러분들 듣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원고 지향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비유가 많아요. 근데 딱 밑줄을 세 군데 쳐왔는데 첫 번째 국무회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있었다는 얘기겠죠. 대책회의가 없어. 그 얘기는 대책회의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뉴스도 없고에 쳐왔는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도 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가 본인의 방송에서 마치 대통령이 없는 상황을 강조하는 과정 가운데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당시에 대통령 없으면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가 나라를 대신 경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치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 비하적인 요소 혹은 업무적으로 해태하거나 능력이 부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당사자로서 김민석 총리라고 한다면은 뉴스 공장은 더 이상 인터넷에 떠도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말로 많은 분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어도 팩트는 엄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 공장장이 사실상 본인의 일을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신감 과잉이 된 상태가 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할 때 넘겨짓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오히려 위기 상황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뭐
단순히 미국 이란을 공격했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는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김어준 뉴스공장은 이미 한 방송사의 영향력만큼 그거보다 더 크다고 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특히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가서 보는 방송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보수 매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전함과 동시에 지난번에도 여론조사 할 때도 그랬더니 서울시장 나 넣지 말라고 했는데 또 넣던데. 조국혁신당하고 통합 국면에서도 그러던데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한 것도 사실이고 잘못을 한 것도 사실이고 갈등의 요소를 만든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상황이니까 갈등을 안 만들고 지금 국가적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지적하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취지에서는 좀 원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정권에 들어서는데도 많은 공을 세운 방송사인 거의 언론사죠. 언론사인 것도 사실이고. 근데 지금 우리끼리 나와서 싸우기에는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재판 하나도 제대로 된 거 없고. 그리고 정부 요직에도 수많은 김건희 측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많이 일찍 터뜨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 싸우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고 실제로 말씀하신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조금 더 큰 언론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본인의 위치와 힘을 좀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동 씨의 말도 맞지만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 생각을 해보면은 뉴스공장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위상을 갖게 된 데는 과거에 흔히들 표현한 재래식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기 맞아요. 때문이고 그에 맞아요. 대한 비판을 맞아요. 반사작용으로서 뉴스공장이 성장을 했던 건데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뉴스공장에서 다루는 주제나 내용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보게 되고 더 빠진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사실 김어준 씨의 역할이라는 것도 그런 바탕 위에서 기초 위에서 자기 지위라든가 역할을 생각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뉴스공장은 김민석 총리와 선을 긋는 특정인을 돕는 정치적인 지향을 가진 방송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건 너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바로잡는 용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네. 해줬나? 제가 궁금한 건 총리실에서 이렇게 언론에 배포한 이후에 그러니까 네. 팩트 체크가 틀린 거잖아요. 그때 이제 김어준 씨는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저도 사실은 안 이제 보니까 그 제가. 어제의 일이고 오늘 아니, 방송을 못 봤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김어준 말씀드리기 씨가 그런데 직접 자기 본인의 입으로 바로 잡아주면 돼요. 사실 오늘 했어야죠. 근데 계속 본인이 계속 방송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 프로그램들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언론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 네, 그렇게 하고 내일 본인이 직접 방송 진행할 때 사실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신중치 못했다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잘못 확인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총리실의 반박 내용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오해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하길 바라요 저는. 네, 저도 그 어떻게 보면 진보 매체 중에서 거의 가장 탑 매체인 그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신뢰를 하고 서로 원팀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라사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쓴소리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패널이나 앵커 등 방송인들이 너무 이제 김어준 눈치를 본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눈치 안 보는데요. 저는. 저 그분을 그래요? 몰라서. 지금부터 오윤의 타임 가겠습니다. 제 타임이요? 저는 이제 그분이 워낙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 거는 알아요. 하지만 진짜 제가 그 방송을 보지 않는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 조심스러운 이건 거예요. 조심스럽지. 맞아. 왜냐면 너무 어렵고 뭔가 피해가야 되는구나. 그분의 이름이랑 이런 건 너무 유명하지만 제가 진짜 그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도 사실은 방송을 챙겨보는 입장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조심스러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를 비판한다고 하면 그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의도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낙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논란이나 이런데 사실 끼고 싶지가 않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할 얘기 다 했구만 뭐 제가 볼 땐. 네. 저희는 저는 말 다 했어요. 저는 구경 기자의 논점에 많이 맞춰줬을 힘들어 보이시는데 뿐이에요. 지금 아니 머리가. 저는 구경 기자가 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팩트가 틀리고 명백하고 기자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그건 하는 맞아요. 게 사실 총리실의 보도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아무것도 뭐 안 한 것처럼 이제 총리실 느꼈을 테니까 실제로 총리실은 중동 상황이 발발한 이후에 네. 오후에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3일절부터 4일까지 나흘 연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국무회의를 실제로 개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외공관장 회의도 3월 3일 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또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 3월 4일에는 상황 점검 회의도 열었고 심지어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반도 가동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는 본인 방송에서 국무회의 없어요. 대책회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관계에 다른 언론의 그래요. 입장에서는 맞아요. 만약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렇죠. 반박했겠죠. 적극적으로. 아니 이 정도로 대응을 했을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아무리 내 편이니 아니니 이런 그 관계라 하더라도 그걸 구분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오히려 더 그걸 바로잡는 용기가 있는 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겸공은 언론사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언론사로서의 네.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팩트 체크하고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눈치 보냐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나가잖아요. 거기선 뉴구승이에요.